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김경수 복권 후폭풍. 김경수 전 지사가 뭐 복권이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법무부 심사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결심만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여당 야당 후폭풍이 대단해요. 네, 먼저 여권에서는요 윤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통령이 한다는데 여당 대표가 반기를 들고 있는 거, 한동훈 대표의 반대 입장이 측근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당 인사들은 보통 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풀이하기 마련인데 늘 예. 이번엔 아주 이례적인 장면인 거죠.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첫 윤한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그 복권 반대 이유는 뭔가요? 국민이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즉 드루킹 댓글 조작, 이게 김경수 지사의 혐의였잖아요. 네.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문제인데 그걸 반성도 안 한 사람한테 정치하라고 길터주는 거는 명분도 없고 지지층도 등 돌릴 문제 아니냐, 뭐 이렇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원 게시판이 떠들썩하다면서요. 맞아요. 지지층에서 지금 네. 그런 여론이 크고 예. 그런가 하면 용산이랑 친윤 쪽에서는 이런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되게 불쾌하다는 반응을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 나옵니까? 대표적으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특히나 일관성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12월 때 그때 김경수 지사를 사면할 때, 그러니까 네. 그때 복권은 안 되고 사면까지만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사면심사위원장이 한동훈이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복권이라는 거는 그때 사면했을 때 예정된 수순이었는데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지적이 많은 거고, 여기에 더해서 여당 대표면 사실 물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보다 역할이 더 막강한데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유체이탈로 비판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랑 차별화하려고 의도적으로 각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왔네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장관 때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했다. 근데 대통령 결정이니까 장관으로서 뭐 거부할 수 없고, 그러니까 발표를 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말씀드렸던 2022년 12월 사면하기 넉 달 전에, 그러니까 2022년 8월 사면 8월 때도 김경수 지사를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광복절 특사 때도 그렇죠. 예. 그때는 한동훈이 막았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특사로 사면이 된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복권 논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턱이 없었다.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 반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권 아니 시끌시끌한데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가 나오면은 야권이 더 분열될 거야, 시끄러울 거야 했는데 여권이 더 시끄러운 것 같고 야권에도 묘한 파장들은 있죠. 네, 그러니까 다만 민주당 쪽에서는 뭐 별로 균열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네. 당 내에서는요. 민주당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왔어서 여권에서, 네. 그래서 야권에 내용이 있을 뻔했는데 요청을 하긴 했었다라는 식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뭐 설명하면서 진화에 나서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얘기했더라고요. 나 맞아요. 요청했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랬더니 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맞아요. 그래서 좀 제가 여러 경로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종합해 본 결과 민주당이 요청을 한 건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시점이랑 프로토콜이 살짝씩 좀 엇나갔습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보통은 법사위를 통해서 이런 그 의견을 전달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사면심사위원회 절차상 필요한 시점에 네. 법사위를 통해서 그 의견 전달이 안 됐습니다. 아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견이 안 온 거다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루트로 전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그렇대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최근에 워낙에 난장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 누가 잘하냐 하고 탄핵 청문회 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전달을 못했던 거고, 그 직후에 모 의원 통해서 전달을 하긴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내가 전달했다라고 주말 사이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랑 상의를 해서 내가 그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 4월달 영수회담 준비할 때 실무 차원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다. 의제로 올려달라 했다 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근데 맞아요. 의제로는 안 올라갔다는 거고.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뭐 사석에서 요구를 하지 않았냐. 요구 자체가 있었던 건 맞다라는 얘기인데 반면에 여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필요한 시점에 요청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했던 거는 시점이 안 맞아서 우리가 실제로 그거를 하는데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여당 야당 다 돌을 던져버렸어요. 김준일 평론가. 네. 뭐 특정 정치인이 뭐 사면이나 복권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운 적이 있나? 뭐 이를테면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할 때 막 전 국민적 반대가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진실 게임을 하는 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인데 먼저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세 번의 시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이번에 사면을 앞두고 언제 했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영수회담 때 있었느냐. 진짜로 얘기했느냐. 야, 그리고 그 전부터 그러면 그 전부터 그럼 얘기해왔냐. 뭐 그건데 일단은 뭐 다른 언론 보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일주일 전에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용산 쪽에 얘기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용산 쪽 근데 누구예요? 용산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개인적으로 누군가한테 얘기했다는 게 되는 건가요? 근데 뭐 중앙일보 보도나 뭐 자체적으로 취재를 한 거를 보면은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핵심 관계자? 근데 이미 그거는 저도 모르겠고 이제 보도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제 해석에 좀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사면위원회가 이제 소위 말해서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만 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쨌든 우리는 얘기를 했다 뭐 이겁니다. 그리고 뭐 그 전에 영수회담에서도 뭐 얘기를 했다라는 게 민주당 얘기고 그때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김경수 두 사람을 사면 복권해달라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뭐 용산에서는 논의가 아예 없었다. 이거는 아예 논의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이제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그 전에는 또 올라가면 뭐 친문 진영에서 대통령실에 직접은 아니지만은 여당의 중진 의원들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의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김경수가 오는 거를 반기지 않는다라는 소문들이 있었는데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그걸 보여주고 싶은 그걸 거죠.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아니 경쟁자가 여러 명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거는 약간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입장하고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사실 확고히 누구도 지금 뭐 89% 누적 지금 전당대회 득표율이거든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재명, 사실 김경수 와도 별거 없다. 뭐 이런 거 친명계 내부의 어떤 자신감도 뭐 같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마음 넓은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려는 거고. 다만 역시 친명 핵심인 장경태 의원은 이 복권 소식 듣고선 뭐라고 했냐면은 왜 지금이냐 타이밍이. 지금 우리 한창 전당대회 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타이밍은 맞지 않는다. 뭐 찬물 끼얹는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친명계에서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거야? 이런 해석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마침 오늘 장경태 의원이 2부 뉴스닥에 출연합니다. 제가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그 발언의 진위는 뭔지 질문해 보도록 하고. 자,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권은 더 복잡해요. 국민의힘이 저는 더 흥미로운데 지금까지 여당 당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반대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어요. 뭐 제4차 유난 갈등이다 이런 표현이 동아일보에 나올 정도로 뭐 이런 좀 심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과 정치인의 한동훈은 다르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의 문제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공개했을 때 막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원칙의 문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다라는 거고, 보수 진영에서 하여간 지금 여론이 상당히 안 좋으니 거기에 이제 어필을 해서 좀 더 강한 지지, 팬덤, 좀 취약한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제 공고히 하려는 건데 문제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뭐 아까 전에 이제 김광희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 이제 2022년 말에 김경수 사면할 때 본인이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의 청산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때도 반대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찬성을 하고 더 이제 오늘 이제 경향신문 사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사면 복권되는 사람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그리고 조윤선, 현기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인데 네. 이 사람들도 다 국정농단이고 뭐 미르재단에 뭐 돈 넣으라고 강요를 했다라든지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든지 국정원 댓글 조작했던 사람들이니까 누가 더 민주주의를 파괴했는지는 제가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으나 제가 보기엔 이분들이 더 많이 파괴했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은 왜 반대를 안 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내로남불, 진영 논리에 따른 내로남불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려면은 다 반대를 해야죠. 그럼 이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안에서 부글부글 하는 건 왜 자기 정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 여권 내부에서 좀 반발하는 기류가 지금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죠. 김종혁 최고위원 저희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그대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묘한 파장이 여야 모두에 일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 내일 모레 글피면은 광복절이잖아요. 또 다른 이슈 하나가 뭐냐면 특사 외에 또 다른 이슈 하나가 뭐냐면 독립기념관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광복회에서 아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요. 근데 광복회장은 대통령과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싶어요. 광복회가 이제 그 정부에서 주최하는 그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실 파장이 있었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석 교수 임명에 대한 반발이고요. 광복회뿐만 아니라 주말 사이에 보니까 총 37개 독립운동 단체에서 다 같이 안 간대요. 기념식을 안 가요. 네. 그리고 별도로 기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식에서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이 강연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요? 저는 이 강연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 왜요? 이 강연의 주제가 1948년 건국과 식민지배 합법화라는 주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형석 임명이랑 건국절 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포석을 연결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김영석으로 건국절을 띄우려는 거다. 근데 그거는 결국에 광복 전에 뭐 국권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일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또 임시정부를 무시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강연이 전개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한시준 그 전 관장 같은 경우에는 임시정부 연구하는 권위자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고 김형석 관장 그 신임 관장은 이제 뉴라이트 논란이 지금 큰 거잖아요. 김형석 교수 이러니까 그 100세 넘으신 김형석 교수 연세대 교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명이인입니다. 그분 아니에요? 동명이인의 고신대 석좌 교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일제 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라고 예전에 말했다는 논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라이트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 임시정부를 우리가 계승했다 이런 거를 부정하는 인식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에는 밀정이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김영석 신임 관장을 두고?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종찬 관장 광복회장은 예. 윤석열 대통령 초등학교 친구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부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랜 친구의 아버지인 거고 네. 대선 출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어떤 조언까지 하고 뭐 지지 선언까지 했었는데 예, 예. 이렇게 역사 인식 두고 계속 건건이 부딪히고 있는 모양새고요. 예. 여기에다가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도 우리도 기념식에 불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쪽 기념식이 되고 있는 거고 다만 용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는 우리는 정말 건국절 제정까지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김영석 교수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독립기념관장에 김영석 교수가 임명된 거, 요게 불씨가 된 건데 갈등의 불씨. 김영석 관장이 오늘 12시에 기자회견 한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회견에서 아마도 뭐 내가 건국절 제정까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 뉴라이트 아니다 여기까지 밝힐까요?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김형석 그 배경에는 건국절 제정 논란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여러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준일 평론가 심상치가 않게 돌아가네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휴가 갔다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복귀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숙제가 지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사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이제 국무회의에서 사면 복권안이 의결이 되면은 내일 최종 결정이에요. 내일 최종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웬만하면은 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은 이제 뭐 여러 메시지들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 얘기를 했지만은 광복절 이제 경축사의 연설문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새로운 통일 방안을 지금 이번에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통일 방안? 남북 통일 방안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게 이제 발표가 3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래서 지금 이제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 정세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보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통일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지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 교정국이다, 불멸의 주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유화 제스처를 취할지 아니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더 되게 무슨 북진 통일에 가까운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담길지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번 주에 이제 있고요. 그리고 뭐 얘기했지만 광복절에 이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쪼개진 적이 없었거든요.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광복회가 오지 않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논란이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아예 광복회가 불참하는 거는 저도 그러니까요. 기억이 없네요. 논란은 있었지만 아예 불참이고 지금 야당도 지금 개혁신당 빼놓고는 거의 다 불참하는 걸로 거의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니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 제2요구권을 지금 이번 주 안에 행사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방송사법 같은 경우에는 처리 시한이 이제 14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타이밍에 할 것인지 예를 들면은 광복절 전날에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논란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45번이고 1등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5번인데 이번에 하면은 이제 21번이 되거든요. 방송사법에다가 25만 원에다가 이제 요거 이제 그 노란봉투법까지 이렇게 되면은 역대 이승만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집니다.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이승만을 이제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번 주 중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를 또 초청을 한대요. 그래서 만찬을 지금 뭐 하는 거 이거는 좀 보수 통합 이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일정이 많고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광복절날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책이 이제 출간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정한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이제 쓴 책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뉴라이트들이 굉장히 이제 김구라든지 역사적 인물들을 지금 공격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굉장히 많이 띄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는 늘 중요했어요. 대통령 경축사에 무슨 메시지를 담느냐는 항상 중요했는데 이번 경축사에는 특히 통일관, 새로운 통일관이 담길 수 있다 해서 여러분 더 주목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놓여 있는 판단들 이거는 이제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제 내일 국무회의는 사실 이제 국무총리 주재할 차례이긴 한데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부분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 내일 국무회의를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가 정말 많은 월요일 아침인데 다음 뉴스도 큰 뉴스입니다. 신임 검찰총장 얘기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제 지명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심우정 법무부 현재 차관이죠. 맞아요. 연수원 26기고요. 주목할 만한 뭐 스펙은 심대평 전 자유선진당 대표의 아들이에요. 심대평 전 지사 아들이에요. 네, 이제 그건 그렇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기저기 취재를 해봤는데 어제 검찰의 한 관계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때 형사 1부장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형사 1부장이라고 하면 수석부장인 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윤석열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거기에 대해서 당시 기조실장으로서 징계 사인을 거부했던 이력이 있어서 뭐 그때부터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입장에서는 뭐 빚을 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후보자가 이제 몇 명 있었는데 다 특수통이고 심우정 후보자만 기획통이었다는 점도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심우정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장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 검찰과장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기획의 어떤 꽃인 거고 이제 수사보다는 행정에 능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검찰과장을 2014년에 했었는데 그 당시 검찰국장, 그러니까 직속 상관이 현 김주현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이랑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중요한 게, 그러니까 걱정할 만한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용산이랑 소통하는 게 능한 사람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을 좀 막을 만한 그런 적임자가 필요할 텐데. 알아보니까 이 심우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계속 밟아왔고 내부적인 신망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언젠가는 총장 할 인물로 평가를 받아왔다.
라는 얘기를 한 검찰 간부가 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동기인 임관혁 고검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 특수단 단장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라인으로 이제 분류가 됐던 건데 그 당시 그 자리는 사실 아무도 안 가고 싶어했던 자리였던 거고 그래서 내부에서는 뭐 이 사람이 라인이라고 평가받긴 하지만 그렇게 막 그 연결짓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심우정, 신자용 두 사람 정도가 톱 2로 이제 이번에 지명이 되지 않을까 이제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심우정 후보 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형 총장을 택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